안녕하세요. 법도사 옥견 옥선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그 회의 관련 저희들이 이제 로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반적인 회의의 원칙이나 팁과 관련해서 그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와서 형사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물론 이제 상대방이 있는 변호사에서 텀시시라고 해서 제안서를 서로 교환을 하면서 하는 회의 등과 관련해 가지고 팁을 한 4개 정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회의의 기본은 기록과 이제 로테이 서로 의견을 돌아가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의에 나온 안건을 기록하고 참석자 모두 의견을 돌아가면서 듣는 것. 혼자서 뭐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굳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가 아니라는 것. 회의라는 것은 첫째 기록을 하고 같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모두의 의견을 돌아가면서 듣는 것인데, 이제 다만 약간 좀 그 로펌에서 하는 회의 중에서 특히 이제 형사와 관련된 것은 약간 좀 다른데, 이것은 이제 특히 사실 확정과 관련해서 의뢰인이 이 사실관계를 허위로 주장하는지 아닌지 그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좀 약간 특이하고, 어떻든 간에 이제 기록 및 로테이트가 이제 회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룰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 공유를 위한 회의가 이제 되면서도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도 이제 형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공유를 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일단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충분히 그 우리가 숙지하는 것이 또 회의의 목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진행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행자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기만 하거나 의견을 피드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퍼실리테이션에 따라 치열하게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검토와 피드백을 하면서 치열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회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기록과 로테이트를 하고, 두 번째는 자료 공유를 하면서 반드시 진행자가 있어야 하고, 또 치열하게 개진해야 된다. 선생님, 또 요즘 강한의 화제의 드라마가 또 있죠. 법전이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그거를 보다 보니까 명동시장에서 이제 사채를 해가지고 막 돈을 벌고 막 그런 내용들의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상장 회사를 또 인수도 하고 막 경찰이 뒤도 봐주고 막 그런 또 드라마인데, 혹시 그런 일이 진짜로도 있을까요? 예, 이건 뭐 두서없지만 마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단 명동 사채업자들이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뭐 100억, 보통 이제 그 억으로 안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0개, 어떤 사람들은 한 500개, 심지어 2000년 초반에 원래는 주식회사의 납입금은 정당하게 돈이 입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명동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회사 뭐 자본금이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잠깐 고리의 이자를 한 5%에서 6%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1억을 빌려서 그 주식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상법상의 가장 납입이라고 하고, 그러한 돈으로 쓰여지는 걸 찍기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명동 그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찍기 자금으로 하는데, 그게 뭐 1억, 2억이 아니라 뭐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주주 배정이든 아니면 제3자 배정이든 그거를 한 찍기 자금으로 해가지고 100억, 50억씩 하고, 또 그 전환사채라는 게 있는데, 전환사채는 돈으로 이제 회사가 이제 사채를 발행하면은 나중에 그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래 원금 상환도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환사채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전이라는 드라마를 쓴 작가가 나름 이제 명동 사채 시장이나 아니면 검찰에 기소돼서 처벌된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작가의 상상력, 특히 이제 그 장인어른이 아주 그 명동 사채 시장에서 1등인 사람이 이제 실제 상장회사도 인수를 하고 거기에다가 사이가 이제 또 특수구 그런 그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를 수사하는 검사 사이인 거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요새 뭐 하여튼 나오는 그 뭐죠? 쌍방울 사건이나 아니면은 그 KH 사건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도 드라마에서만 나오던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상황처럼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게 요새 저의 소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드라마를 많이 좋아해서 법정 드라마를 많이 말씀드렸을 때 예, 대부분이 저거는 저런 건 말이 안 된다. 저렇게 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으셨는데 이 드라마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걸 보니까 나름 실제 상황을 기반해서 좀 잘 각색을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지금 저 우리나라 10대 펌에 해당되는 그 로펌인데도 불구하고 그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 수임료를 120억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수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냐 해가지고 최근에도 이미 문제가 돼가지고 로펌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 자체는 재밌지만 변호사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실제 상황에 입각해서 좀 본다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니까 재밌게 즐기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승희 변호사였습니다.